세상에는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 여성이 있다. 주름이 없어서가 아니다. 화장을 잘해서도 아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가 깃들어 있다. 그 젊음은 유전이나 미용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상태, 즉 내면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표정이다.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의 외적 세계는 당신의 내면이 투사된 결과이다. 그 말은 우리가 가진 정신의 깊이가 몸의 현실을 바꾼다는 뜻이다. 이 젊은 여성들의 비밀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그녀들은 자신 안의 영적 중심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삶을 꾸미는 대신 삶과 하나가 된다. 그녀들의 눈빛은 밝지만 조용하고 미소는 따뜻하지만 강하다. 그 안에는 두려움보다 신뢰가 있고 욕망보다 존재의 확신이 있다. 그녀들의 젊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동의 문제이다. 육체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가 그녀들을 빛나게 한다. 어쩌면 그것이 늙지 않는 영혼의 진짜 의미일 것이다. 젊음이란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의 척도이다.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피로와 무기력 속에서도 묻어있는 생명력을 잊지 말라. 몸이 무겁더라도 영혼이 깨어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젊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왜 어떤 여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빛나고 더 살아있는가? 그 대답은 화장품 병 속이 아니라 의식의 깊은 심연 속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칼 융이 평생 탐구한 하나의 진리가 숨어 있다. 영혼이 깨어있을 때 시간은 힘을 잃는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젊게 보일까? 하지만 그 비밀은 화장대 위에 있지 않다. 그녀가 바르는 크림도 받는 시술도 진짜 원인이 아니다. 그 젊음은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온다. 그녀는 외모보다 에너지를 가꾼다. 거울 속의 주름보다 마음속의 울림을 본다.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흐른다. 즉, 그 믿음이 생명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젊은 영혼을 가진 여성은 자신을 꾸며야 할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살아있는 에너지의 통로로 인식한다. 삶이 흘러들고 감정이 흐르고 빛이 들어온다. 그녀는 그것을 막지 않는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허락한다. 그녀는 삶의 무게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 무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녀의 젊음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용과 화해의 상태에서 피어난다. 그녀는 하루를 해야 할 일로 채우지 않는다. 대신 하루를 느끼는 연습으로 채운다. 커피 향, 햇살의 결, 바람의 움직임, 이 모든 순간이 그녀의 에너지를 정화한다. 그녀는 세상과 싸우기보다 세상을 따뜻하게 포용한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그녀의 강함이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피로가 아니라 의식의 평온함이 있다. 외적으로 보이는 젊음은 결국 내면의 반영이다. 몸은 영혼의 언어로 말한다. 내면이 막히면 몸은 굳고 내면이 열리면 빛이 흐른다. 그래서 그녀들은 말한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모든 비밀을 담고 있다. 진짜 젊음은 내면의 투명함이다. 그 투명함이 피부로 번지고 눈빛이 되고 존재의 향기가 된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 속에 원형 아케타입이라는 상징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원형 중 하나가 바로 빛나는 여성성, 즉 내면의 여신이다. 이 원형은 외적인 젊음이나 매력을 넘어선다. 그것은 존재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다. 지혜와 순수함, 깊이와 가벼움이 동시에 흐른다. 그녀는 세상에 맞추려 하지 않고 세상과 춤을 춘다. 이런 여성은 나이를 적의 시간으로 느끼지 않는다. 그녀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친구다. 그녀의 몸은 변하지만 영혼은 계속 확장된다. 그녀는 자신 안의 어른과 아이를 모두 포용한다. 그 안에서 순수함과 통찰이 공존한다. 그녀는 알고 있다. 진짜 젊음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경험을 사랑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빛을 본다. 그 빛은 감정의 정직함에서 태어나며 그 정직함이 그녀를 투명하게 만든다. 이것이 윤기 말한 깨성화 과정, 인디비주에이션 톤이다.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통합되며 영혼은 자기 자신의 완전한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빛나는 여성성이다. 그녀의 젊음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이 정화된 후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대신 내면의 진동에 귀 기울인다. 그녀의 눈빛은 말한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로 살아있다. 이 빛나는 여성은 존재 자체로 주변을 변화시킨다. 그녀의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의식의 빛이다. 그녀는 자신과 화해한 영혼의 상징이며 그 화해가 시간을 초월한 젊음의 본질이다. 칼 융은 아니마 문디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영혼이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한 사람의 내면은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전체의 생명의 리듬 속에 포함된 하나의 파동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이를 초월한 여성들의 젊음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조화로운 리듬과 동조하는 영혼의 결과다. 그녀들은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보다 자연의 호흡과 함께 산다. 이런 여성들은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녀들은 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선택한다. 그녀들의 마음속 시계는 크로노스의 인공적 시간 대신 카이롯, 즉 영혼의 시간에 따라 흐른다. 그녀들은 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삶의 흐름과 일체가 될 때 그녀들의 존재는 우주의 리듬에 동기화된다. 그때 육체는 저항을 멈추고 에너지는 다시 흐른다. 이 흐름은 생명의 원형적 조화이며 그녀들은 바로 그 조화의 통로로 존재한다. 영원한 여성성은 젊음을 유지하려는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시작과 끝의 순환을 신성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그녀는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멈춤 속에서도 생명을 느낀다. 이런 여성들은 소유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 대신 존재하는 것 자체의 신비를 경험한다. 그녀들은 자신이 세상과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로 호흡하는 존재임을 안다. 그녀의 젊음은 시간의 반항이 아니라 조화의 표현이다. 그녀의 몸은 우주의 리듬과 함께 늙고 다시 새로워진다. 그녀는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 자연이 곧 영혼의 영원성임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는 늙지 않는다. 그녀는 흐른다. 그 흐름이 곧 영원한 젊음의 본질이다. 삶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어떤 여자는 그 상처를 쓴 약으로 삼고 어떤 여자는 그것을 도구로 삼는다. 두 사람의 차이는 경험이 아니라 의식의 태도에 있다. 칼 융은 말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문이다. 영혼이 깨어있는 여성은 이 말을 이해한다. 그녀는 고통을 억누르지 않는다. 울 때는 울고 무너질 때는 무너진다. 그러나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존재한다. 그녀는 질문한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질문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그녀는 적극적 상상을 사용한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대화한다. 분노, 두려움, 상실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와 에너지를 발견한다. 그녀는 안다. 고통은 영혼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이해할 때 감정은 지혜로 변한다. 그녀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빛의 통로를 발견한다. 상실은 깊은 공감으로 바뀌고 외로움은 자기 이해로 바뀐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난다. 억눌린 감정이 해방될 때 그 에너지는 다시 생명력으로 흐른다.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투명해지고 그 투명함이 얼굴과 눈빛에 새우며든다. 이것이 바로 늙지 않는 여성의 비밀이다. 그녀는 시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힘을 초월한다. 고통을 억누르면 몸은 늙지만 고통을 포용하면 영혼은 새로워진다. 그녀는 그렇게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연금술사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대부분 크로노의 시간이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고 숫자가 흘러가며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나이와 성취, 기한과 불안을 계산한다. 하지만 칼 융은 말했다. 영혼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그는 그 시간을 카이로마프라 불렀다. 즉 신성한 순간의 시간, 영혼이 진짜로 깨어있는 시간이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바쁘다. 해야 할 일, 지나간 후회, 다가올 불안 속에 머문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는 한순간이 영원의 입구가 된다.
그곳에서는 초침이 멈추고 단 하나의 존재만 남는다. 지금 이 순간의 나. 늙지 않는 여성들은 이 시간의 차이를 알고 있다. 그녀들은 인생을 초단위로 계산하지 않는다. 대신 의식의 깊이로 시간을 측정한다. 그녀들에게 하루는 단순히 24시간이 아니라 깨어있음의 농도다. 그녀들은 외부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다. 세상이 달려가도 그녀들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걸어간다. 그 리듬은 빠르지 않지만 정확히 영혼의 박자와 맞아 떨어진다. 그녀가 커피를 마실 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점삶의 의식 리투얼 토머지다. 그 한 모금의 온도 속에 그녀는 시간을 멈추고 현재를 마신다. 그때 그녀의 몸은 긴장을 풀고 세포는 숨을 쉰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신체를 늙게 한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혼을 젊게 만든다. 그리고 영혼이 젊어지면 몸은 그 리듬을 따라간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시간의 누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의식의 질이다. 정신이 무겁게 묶이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정신이 가벼워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부드럽게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심리학이다. 늙지 않는 여성은 시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젊음은 초침의 싸움이 아니라 순간의 충만함에서 피어난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서두르지 않아. 나는 나의 속도로 살아. 그 말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영혼이 자신을 믿는 속도다. 그 속도 속에서 젊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계속 변화하며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그녀는 늙지 않는다. 그녀는 시간을 살아낸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이다. 분노, 질투, 두려움, 후회, 그리고 말하지 못한 욕망들.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본다. 칼 융은 말했다.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심리학적 경고가 아니다.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두 개로 나뉜다. 빛을 유지하려는 나와 그 빛 뒤에서 싸우는 또 다른 나. 이 에너지의 분열은 영혼의 피로를 만든다. 겉으로는 웃지만 안에서는 긴장하고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은 늘 무겁다. 그때 늙음은 시작된다. 하지만 어떤 여성들은 이 그림자와 싸우지 않는다. 그녀들은 그 어둠 속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와 대화하고 두려움을 안아준다. 나는 너를 부정하지 않아. 너도 나의 일부야. 그 순간 내면의 에너지는 다시 통합되기 시작한다. 그녀는 안다. 빛만으로는 영혼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림자가 있어야 빛의 형태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두 세계가 만날 때 진짜 젊음의 불꽃이 깨어난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바꾼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부드러운 단단함이 있다. 그것은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갖는 평온이다. 영혼의 젊음은 완벽한 나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온전한 나에서 온다. 즉 빛과 어둠이 모두 자신임을 받아들일 때 그녀는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그 싸움이 멈출 때 에너지는 외모로 흘러나온다. 이것이 윤기 말한 통합의 심리학이다. 자신을 부정할수록 늙음이 빠르게 온다. 자신을 수용할수록 영혼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몸의 젊음을 되살린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다. 나는 빛도 그림자도 모두 나의 일부다. 그 말 속에는 힘이 있다. 그 힘은 화장품이 아닌 의식의 연금술에서 온다. 그녀는 젊어 보이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녀는 이미 젊음 그 자체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모든 얼굴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돌, 즉 현자의 돌파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러나 칼 융은 말했다. 그들이 찾던 금은 금속이 아니라 의식의 빛이었다고. 그 빛은 인간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억압된 감정, 부정된 자, 부끄러움, 죄책감이 의식의 품으로 돌아올 때 생겨나는 정화의 불꽃이다. 현대의 많은 여성들은 완벽함을 위해 자신을 억누른다. 그들은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려 노력한다. 그러나 그 조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감정과 욕망이 내면의 감옥에 갇히는가.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몸과 마음을 침식한다. 피로 불면 불안, 그리고 이유 없는 공허함으로 나타난다. 영혼의 젊음을 앗아가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이 억압된 에너지의 정체다. 하지만 한순간
여자가 그 감정을 느끼는 용기를 낼 때 그 에너지는 바뀐다. 그녀는 울고 흔들리고 고백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깨어난다. 그것은 정신적 연금술의 순간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부족했지만 그 부족함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었어. 하수용의 한마디가 현자의 돌을 만든다. 왜냐하면 용서와 이해 속에서 억눌린 에너지가 다시 빛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는 다시 흐른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맑아진다. 그 변화는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이 자기 자리를 되찾은 징표다. 윤근 이를 심리학적 연금술법이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영혼이 분열을 통합할 때 생명력은 새로워진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다.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는 한 부분을 껴안는 순간 그 미움은 에너지로 변해 당신을 비춘다. 그녀의 젊음은 이 에너지의 흐름에서 온다. 그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통합의 결과다. 그래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꾸며진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소화한 결과다. 현자의 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돌은 빛을 내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그녀는 더 이상 세월의 흐름에 지지 않는다. 그녀는 흐름 속에서 빛을 만드는 자가 된다. 칼 융은 어느 날 말했다.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 의식의 움직임이다. 그는 시간은 단지 시계의 바늘이 아니라 영혼이 자신을 인식하는 리듬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동시성 싱크로니시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순간들의 연결, 즉 영혼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이 맞물리는 현상이었다. 늙지 않는 여성들의 삶에는 이 동시성이 자주 일어난다. 그녀들은 세상을 억지로 조종하지 않는다. 대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삶의 흐름을 따른다. 그러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그녀는 말했다. 어쩌면 내 인생은 계획보다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그녀의 젊음은 조화의 산물이다. 그녀는 우주의 흐름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녀의 영혼은 파도처럼 순간의 진동 속에 살아있다. 그녀가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녀는 시간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시간과 함께 춤춘다. 그녀는 자신이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늙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변화한다고 말한다. 이 인식의 차이가 젊음의 리듬을 만든다. 윤근 말한다. 의식이 깊어질수록 시간은 그 속도를 잃는다. 그 말처럼 그녀의 하루는 천천히 흐른다. 왜냐하면 그녀는 현재라는 심리적 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녀가 웃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영혼 속에 있다. 그 미소는 시간의 흔적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존재의 빛이다. 동시성은 이러한 존재의 상태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내면의 진동과 우주의 리듬이 일치할 때 삶은 마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듯 움직인다. 그녀는 그런 순간을 자주 경험한다. 필요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필요한 책을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대답을 고요 속에서 듣는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혼과 시간의 대화다. 그녀의 젊음은 바로 이 시간의 심리학에 있다. 그녀는 초조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을 붙잡지 않으며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을 산다. 그 지금이 쌓여 영원한 젊음의 공간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리듬이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늙어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 나는 나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본다. 그녀는 거울 속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영혼의 기록으로 바라본다. 그녀에게 주름은 세월의 상처가 아니라 삶을 통과한 흔적, 존재가 남긴 선식센 리이다 저택할. 융은 이 과정을 초월적 기능, transcendent function이라 불렀다.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젊음과 노화라는 두 세계를 서로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이다. 내면의 관찰자는 그 다리 위에 서 있다. 그녀는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감정을 바라본다. 그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관찰한다. 그녀는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자신을 이해한다. 이 태도가 바로 그녀를 젊게 만든다. 왜냐하면 관찰자의 의식은 시간이 없다.
그곳에서는 나이도 비교도 부족함도 사라진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만이 존재한다. 그녀는 알아차린다. 몸은 늙을 수 있지만 의식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의식은 단지 확장되고 더 투명해질 뿐이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다정하다. 그 눈빛에는 평가가 없다. 이 주름은 나의 여정이야. 이 눈동자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해. 그녀는 삶의 외형보다 내면의 움직임에 집중한다. 감정이 흔들릴 때 숨을 고르고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녀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온다. 그녀는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삶을 이해하려 한다. 그 이해 속에서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몸은 그 부드러움에 따라 느려지고 안정된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젊음의 비밀이다. 몸의 긴장과 비교심이 사라질 때 세포는 다시 호흡하고 호흡은 평화를 만들어낸다. 그녀의 젊음은 화려함이 아니라 평정의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대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시간을 조용히 걸어간다. 그 길의 끝에는 어떤 미의 기준도 나이의 두려움도 없다. 오직 한 가지가 남는다. 존재의 명료함. 그 명료함이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그녀는 이제 안다. 진짜 젊음은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의 깊이에서 온다. 칼 융은 과학자도 아니었고 생물학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의식이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과학은 그가 직관으로 보았던 세계를 하나씩 증명하고 있다. 그중 가장 놀라운 발견이 바로 텔로미어 테로메르카름의 이야기다.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에 붙어있는 작은 보호막이다. 이것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며 그 길이가 짧을수록 우리는 늙는다. 하지만 현대의 연구는 말한다. 텔로미어는 단지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와 사고 패턴,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즉, 마음의 리듬이 세포의 나이를 결정한다. 만성적인 불안과 긴장은 텔로미어를 빠르게 닳게 한다. 계속되는 비교, 억눌린 분노,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세포의 회복 능력을 무너뜨린다. 몸은 단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평온과 수용, 그리고 삶을 신뢰하는 의식은 놀라운 일을 만든다. 세포는 다시 길게 숨을 쉬고 신경계는 안정되며 에너지 순환은 부드럽게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증명한 젊음의 심리학이다. 그녀의 몸은 단지 생물학적 구조가 아니라 감정과 의미의 교향곡이다. 그녀가 감사할 때 그 감정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바꾸고 혈류를 안정시키며 세포를 치유한다. 그녀가 웃을 때 그 미소는 단지 표정이 아니라 세포 전체가 삶을 긍정하는 신호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때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며 면역체계가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의식과 물질의 상호작용, 유닛 문둣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그녀의 마음이 밝아질수록 몸은 그것을 반영한다. 그녀의 영혼이 조화로울수록 세포는 젊음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녀는 의식의 질을 관리한다. 그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오늘 나는 내 영혼과 조화로운가? 그 질문 하나가 그녀의 젊음을 지킨다. 왜냐하면 그 젊음은 몸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투명함이기 때문이다. 이제 과학도 말한다. 젊음은 생각의 패턴이며 노화는 마음의 습관이다. 칼 융이 평생 말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영혼이 조화를 이루면 몸은 그 질서를 따른다. 그녀의 비밀은 간단하다. 세포를 바꾸려 하기 전에 의식을 정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늙지 않는 여성의 진짜 과학이다. 삶은 끊임없이 붙잡게 만들고 영혼은 끊임없이 놓으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붙잡는 쪽을 택한다. 관계, 젊음, 인정, 기억, 후회, 이미지.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게가 된다. 칼 융은 말했다. 무의식이 바라는 것은 성장이지 정체가 아니다. 그 말은 곧 놓아야 새로워진다는 뜻이다. 놓아주는 법을 아는 여성은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손에 쥔 것을 하나씩 풀어놓으며 그 빈 공간을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운다. 그녀는 안다. 모든 계절은 다르게 피고 다르게 진다. 그래서 그녀는 잎이 떨어질 때 슬퍼하지 않는다. 그 잎이 썩어야 봄의 흙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순환이다. 붙잡는 것은 멈춤을 만들고 놓아주는 것은 흐름을 만든다. 놓아주는 여성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볍게 되찾는 과정이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 나는 그냥 존재해. 그녀는 이제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시선,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난다. 그 순간 그녀의 에너지는 방향을 바꾼다.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흐른다. 그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녀의 몸은 깊이 숨을 쉰다. 그 숨이야말로 진짜 젊음의 리듬이다. 칼 융은 이것을 죽음의 상징적 수용이라 했다. 즉 작은 죽음을 통해 삶을 갱신하는 것이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낡은 자아를 내려놓는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새로 태어난다. 그녀의 젊음은 화장품이 아니라 비움의 기술에서 온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때 영혼은 다시 빛난다. 그 빛은 얼굴을 밝히고 눈동자를 맑게 한다. 그녀의 주름은 여전히 있지만 그 주름 사이로 평화가 흐른다. 그녀는 더 이상 잡는 자가 아니다. 그녀는 흐르는 자다. 그리고 흐르는 자만이 늙지 않는다. 왜냐하면 흐름 속에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 안의 강물이 멈추지 않음을 안다. 그 강물은 울고 웃고 다시 흘러간다. 그것이 바로 젊음의 비밀이자 영혼의 자유다. 젊게 사는 여성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그녀들은 자연과 동기화되어 있다. 그녀들은 계절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고 달의 주기, 바람의 속도, 빛의 각도 속에서 자신을 찾는다. 그녀들은 스스로를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의 일부, 리듬의 일부로 산다. 그래서 그녀들의 삶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녀들은 성장과 수축의 타이밍을 알고 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이 자연의 상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고 했다. 즉, 인간의 심리는 자연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다. 봄의 생명력, 여름의 확장, 가을의 회복, 겨울의 침묵. 이 모든 것은 한 여성의 내면에서도 반복된다. 젊음을 잃지 않는 여성은 이 주기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봄의 열정도 겨울의 고요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그녀는 피로할 때 쉬고 슬플 때 울며 기쁠 때는 그 기쁨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의 계절을 존중한다. 그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녀는 자기 몸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생리 주기, 호흡의 리듬, 마음의 파도를 관찰하며 그것을 조절하려 하기보다 이해한다. 그 이해 속에서 에너지는 저항 없이 흐른다. 그 흐름이 바로 그녀의 젊음이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은 완성된다. 그녀도 그렇다. 그녀는 스스로의 인생을 프로젝트로 보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하나의 순환으로 본다. 그래서 그녀는 성취보다 균형을 택한다. 결과보다 감흥을 택한다. 그녀의 삶은 효율이 아니라 리듬으로 움직인다. 그녀는 자연의 원리를 거울로 삼는다. 나무가 계절마다 잎을 바꾸듯 그녀도 자신을 새롭게 한다. 그녀는 낡은 생각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믿음을 피운다. 그녀는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에는 늙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변화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그것을 신성한 흐름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그녀의 젊음의 비밀이다. 그녀는 영원히 봄을 살지 않는다. 하지만 매 계절을 완전히 산다. 그 완전한 삶이 영혼을 젊게 만든다. 그녀는 안다. 젊음은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춤추는 것임을 나이를 먹어도 빛을 잃지 않는 여성이 있다. 그녀의 주름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새겨진 선처럼 보인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가 있고 그 속에는 힘이 있다. 그녀는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포용한다. 칼 융은 이런 여성을 온갖 지혜의 원형, The Wise Woman Archetype이라 불렀다. 이 여성은 단순히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삶을 통과한 사람이다. 상실과 기쁨, 절망과 용서를 모두 겪으며 그 모든 감정을 통합된 지혜로 바꾼 사람이다. 그녀의 젊음은 외모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의 깊이에서 나온다. 그녀가 말할 때 사람들은 조용히 듣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은 마음을 진동시킨다. 그녀는 세상에 기대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안에 뿌리를 내렸다. 삶의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다. 그 부드러운 강함이 바로 그녀의 젊음이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가 되려는 여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이미 존재하는 자로 충분하다. 그녀의 젊음은 욕망의 불안이 아니라 충만한 평정의 결과다. 그녀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녀의 발은 지금 여기에 닿아 있고 그녀의 마음은 시간을 넘어선 곳에 머문다.
그녀의 젊음은 단단하면서도 유연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모든 것에 열려 있다. 이 열린 마음이 그녀의 세포를 부드럽게 하고 그 부드러움이 그녀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녀는 자신이 늙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그 늙음을 진화로 바꾼다. 그녀에게 나이는 쇠퇴가 아니라 영혼이 더 투명해지는 과정이다. 그녀의 젊음은 깨어있는 지혜의 빛이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고 따뜻하다. 그녀가 지나가면 공간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마주한다. 그녀의 존재는 말보다 강하다. 그녀는 가르치지 않고 단지 존재함으로 가르친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에너지를 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지혜의 젊음이다. 칼 융은 이런 여성을 영혼의 안내자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인생을 하나의 신성한 대화로 여긴다. 그래서 그녀는 늙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깊어진다. 그리고 그 깊이는 영원히 빛나는 젊음의 형태가 된다. 칼 융의 상징 체계에서 가장 신성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컨중치오, 즉 결합이다.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의 신성한 통합을 뜻한다. 남성과 여성,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 빛과 그림자. 이 대립들이 싸움을 멈추고 서로를 인정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력이 태어난다. 이 통합의 상태는 영혼이 완전해지는 순간이며 그때 몸 또한 조화의 진동을 따라 변한다. 그래서 윤금 말했다. 영혼이 하나로 통합될 때 외형은 그것을 반영한다. 젊음을 유지하는 여성들은 이 컨정치오를 삶 속에서 실천한다. 그녀들은 강하지만 부드럽고 현실적이지만 직관적이며 이성적이지만 감정에 열려 있다. 그녀들은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모두를 품는다. 이 통합의 에너지는 마치 연금술의 불꽃처럼 작동한다. 서로 다른 금속이 용광로 속에서 하나로 녹아들 때 그 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힘으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그녀는 자신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논리와 감정을 모두 신뢰한다. 그녀는 싸우는 대신 대화를 시도한다. 그 대화 속에서 생기는 내면의 균형이 그녀의 에너지를 투명하게 만든다. 융은 이것을 내적 결혼이라 불렀다. 그것은 누군가와의 외적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신성한 합일이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한쪽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녀는 두려움을 품고 불안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평화를 만든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이 없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다. 그 조화가 바로 영혼의 미메이바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꾸며진 것이 아니라 통합된 자아의 진동에서 나온다. 이 통합의 순간 시간은 멈춘다. 그녀는 젊음과 노화의 경계를 초월한다. 그녀는 단순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식의 상징이 된다. 윤근 말했다. 촌중치오는 인간이 신성과 만나는 지점이다. 그녀는 그 지점에서 산다. 그녀의 숨, 걸음, 미소 모두가 하나의 조화로운 기도처럼 존재한다. 그녀는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영혼의 조화 속에서 영원히 젊기 때문이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고통에 휘둘리고 어떤 이는 고통을 회피하며 어떤 이는 그 고통 속에서 지혜를 길러낸다. 칼 융은 고통을 영혼의 성장 장치라고 했다. 그는 말했다. 고통은 당신이 아직 배우지 않은 진리를 가리킨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하다. 고통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깨어나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다. 성숙한 여성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것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진동을 읽는다.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녀는 묻고 듣고 느낀다. 그녀는 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오래 남고 느낄수록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감정을 피하지 않는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것과 함께 앉는다. 그녀는 울고 떨고 때로는 침묵 속에 머문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치유의 호흡이다. 이 과정에서 신경계는 서서히 이완된다. 심장은 느려지고 호흡은 깊어지고 몸은 생명력의 원래 리듬을 되찾는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안다. 그녀가 감정을 통과할 때 세포는 그것을 함께 통과한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생리학 그리고 젊음의 신경학이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녀는 이제 슬픔이 찾아와도 이렇게 말한다. 그래, 너도 나의 일부야.
들어와 앉아. 그녀는 싸우지 않는다. 그녀는 감정을 환영한다. 그녀가 그렇게 자신을 허락할 때 몸의 긴장은 풀리고 그녀의 눈빛은 다시 맑아진다. 그 빛은 억지로 만든 긍정이 아니라 진실을 통과한 평화의 빛이다. 성숙한 고통에 다루는 법은 단순하다. 느끼되 머물지 말고 인정하되 동화되지 말라. 그녀는 감정을 흘려보내며 배운다. 모든 감정은 결국 사랑의 다른 얼굴임을. 이것이 그녀의 젊음의 비결이다. 감정의 파도를 피하지 않고 그 위를 탄다. 그녀는 부서지지 않고 흐름 속에서 춤춘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아팠지만 그래서 더 살아있다. 그녀의 젊음은 고통이 없는 평온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평온이다. 그 평온이 바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된 진짜 젊음의 상태다. 젊음은 나이에 있지 않다. 젊음은 의식의 방향에 있다. 그녀는 과거를 품되 머물지 않고 현재를 살되 움츠러들지 않으며 미래를 향해 조용히 열린 마음으로 나아간다. 칼 융은 이를 인전진하는 의식, Prospective Consciousness이라 불렀다. 그는 말했다. 영혼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가진다. 즉, 인간의 깊은 본성은 성장과 확장이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포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닫을 때, 그때 진짜 노화가 찾아온다. 젊음을 유지하는 여성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낯선 풍경을 걸으며 세상을 여전히 새롭게 바라본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살아있고 그 호기심이 그녀의 세포를 깨운다.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롭게 느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연다. 그 문이 열릴 때 에너지는 다시 흐르고 삶은 다시 젊어진다. 그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변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끝이 아니라 과정 속의 의미를 본다. 그녀는 알기 때문이다. 삶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것임을.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실수가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걸 안다. 그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 불확실성 속에 새로운 나가 태어남을 알기 때문이다. 그녀의 영혼은 늘 열려있는 문이다. 그 문을 통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 새로운 통찰이 들어온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환영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삶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열린 마음은 신체에도 반영된다. 과학은 말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의 신경망은 다시 연결된다. 그녀의 호기심은 실제로 젊음의 신경 구조를 유지시킨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야. 나는 아직 살아있는 중이야. 그녀의 젊음은 이 단순한 선언에서 시작된다. 그 선언은 의식의 불씨를 다시 켠다. 그녀의 영혼은 그 불씨를 따라 다시 타오른다. 그녀의 젊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움직임이다. 그녀는 늘 성장하고 늘 배우며 늘 새로워진다.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앞으로 간다. 그리고 그 전진하는 마음 속에서 시간은 더 이상 그녀를 늙게 하지 못한다. 그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미래를 초대한다. 그 초대의 문이 열릴 때 젊음은 다시 들어온다. 칼 융은 평생 하나의 신비를 탐구했다.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원리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는 이 진리를 우누스 문두스, 하나의 세계라고 불렀다. 그녀는 이 개념을 삶으로 이해한다. 그녀는 자신을 우주의 작은 점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녀는 우주가 자신을 통해 숨쉬고 있음을 안다. 그녀의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도 고요해지고 그녀의 파동이 맑아지면 세상도 부드러워진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그 일체성을 경험한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끝없는 푸르름이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바다를 바라볼 때 파도의 리듬이 자신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된다. 그녀는 안다. 자연은 나이고 나는 자연이다. 이 깨달음 속에서 그녀는 경쟁을 멈춘다. 세상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더 이상 이겨야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대신 함께 존재하는 삶을 산다. 그녀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나무의 성장, 강의 흐름, 새의 노래. 그 모든 것이 자신과 같은 의식의 언어로 말하고 있음을 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몸에 새로운 평화를 준다. 심장이 느려지고 세포가 다시 호흡한다. 그녀의 젊음은 이 일체성에서 비롯된다. 그녀는 외부 세계를 거울로 본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어떤 세계를 비추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녀의 존재를 다시 정렬시킨다. 그녀는 이제 세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통과하는 의식 그 자체로 산다. 그녀는 욕망으로 세상을 조작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의 리듬에 귀 기울이고 그 리듬과 함께 춤을 춘다. 그녀가 미소 지을 때 그 미소는 단지 개인의 표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가 그녀를 통해 미소 짓는 순간이다. 그녀가 숨을 쉴 때 그 숨은 바람과 연결된다. 그녀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생명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 존재의 에너지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든다. 그녀는 깨닫는다. 젊음은 나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항복임을.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녹아드는 것임을. 그녀의 젊음은 시간의 저항이 아니라 우주적 조화의 순응이다. 그녀는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의 전체로 산다. 그래서 그녀는 늙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확장된다. 그 확장은 생명의 본질이며 그 본질이 바로 영혼의 영원한 젊음이다. 진정한 젊음은 완벽한 자아가 아니라 투명한 자아에서 온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되 자신에게 갇히지 않는다. 그녀는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심이 세상과 유연하게 호흡할 수 있게 허락한다. 칼 융은 자아 이고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말했다. 건강한 자아는 영원히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통로이다. 하지만 그 자아가 너무 단단해지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고 삶은 닫힌 방처럼 메말라 간다. 그녀는 그 균형을 안다.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삶이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다. 그녀에게 하루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의미로 짜인 직물이다. 그녀는 삶을 해야 할 일로 보지 않는다. 삶을 의식의 언어로 읽는다. 우연히 떨어진 잎사귀 하나, 낯선 사람의 미소, 잠시 스쳐간 문장 하나에도 귀 기울인다. 그녀는 안다. 모든 것은 상징이다. 이 상징적 삶의 태도는 그녀를 젊게 만든다. 왜냐하면 상징은 늘 새로운 해석을 낳고 새로운 해석은 영혼을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그녀는 닫힌 해석을 두려워한다. 대신 끊임없이 새롭게 본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차를 끓이며 느끼는 온도, 창밖을 스치는 바람의 속도. 그 사소한 감각들이 이 삶의 의식 리투알이 된다. 그녀의 하루는 반복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창조다. 그녀는 세상을 객관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세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울로 본다. 그래서 그녀는 불평보다 관찰을, 판단보다 해석을 선택한다. 그녀는 알고 있다. 의미를 잃은 삶이 늙음을 부른다는 것을. 삶이 단지 생존의 과정이 될 때 영혼은 닫히고 세포는 잠든다. 그러나 상징 속에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 태어난다. 그녀는 질문한다. 회의 순간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녀의 의식을 깨운다. 그녀의 자아는 견고하지만 부드럽다. 그녀는 세상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 빠지지 않는다. 그녀는 삶의 비극 속에서도 미의 패턴을 본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투명함이다. 그녀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삶의 상징과 춤추며 그 춤 속에서 다시 젊어진다. 그녀의 몸은 늙어도 그녀의 의식은 매 순간 새로운 의미로 빛난다. 그 빛이 바로 상징 속에서 사는 사람의 젊음이다. 모든 연금술사들은 인생의 끝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했다.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빛으로 바꾸는 것. 칼 융은 이것을 오프스 magnum, 위대한 작품이라 불렀다. 그녀는 그 작품을 몸으로 완성한다. 그녀의 인생은 고통과 기쁨, 상실과 회복, 혼돈과 통합의 모든 계절을 지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그 목적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완전한 성숙, 즉 자신 안의 모든 대립이 하나로 녹아드는 순간이다.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녀의 젊음은 꾸며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온 흔적이 빛으로 변한 결과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그녀는 세상을 사랑하되 통제하지 않는다. 그녀는 매 순간의 의미를 느끼며 삶을 하나의 의식적 예술로 완성한다. 그녀의 미소에는 세월의 깊이가 있고 그 깊이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가 있다. 그녀의 주름은 쇠퇴의 증거가 아니라 자각의 문양이다. 그 문양은 말없이 말한다. 나는 모든 것을 살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거스르지 않는다. 대신 시간을 이해한다. 그녀는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그 흐름을 통해 더 순수한 자신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영혼의 젊음이다. 그것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다만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잊혀졌을 뿐이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다시 기억한다. 그녀의 본질은 늘 젊었다. 그녀는 깨닫는다. 진짜 젊음은 피부가 아니라 진동이며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의식의 투명도라는 것을. 그녀의 영혼은 맑고 단단하며 그 맑음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다. 그 작품은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벽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 융은 말했다. 인생의 마지막 절정은 젊음의 회귀가 아니라 영혼의 완성이다. 그녀는 그 완성 속에서 다시 젊어진다. 그녀의 젊음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의 결과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젊음은 시간의 선물이 아니라 의식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녀의 존재는 고요하지만 강하다. 그녀는 세상 속에서 빛나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녀는 물질의 경계를 넘어선다. 그녀는 이제 빛의 존재다. 이것이 바로 오풋 막눔, 삶의 연금술이 완성된 상태, 영혼의 젊음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순간이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난 듯 보이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당신이 찾던 젊음, 평화, 의미, 그 모든 것은 결코 당신밖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의 영혼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피부는 변하고 세상은 바뀌고 기억은 흐려지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의식의 빛, 당신의 본질이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외부 세계를 바꾸려면 먼저 당신의 내면을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 그 자체다. 당신이 내면의 리듬을 되찾는 순간 세상도 함께 속도를 늦춘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삶은 당신을 포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때 젊음은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그것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을 때 피어나는 생명력이다. 당신은 늙지 않았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세상을 보느라 자신을 잊었을 뿐이다. 지금 눈을 감고 그 조용한 내부의 공간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당신의 시간, 당신의 빛, 당신의 젊음이 있다. 영혼의 젊음은 결코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것은 용기를 묻는다. 고통을 통과할 용기, 비움을 허락할 용기, 그리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 이제 당신은 그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 길은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당신의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당신의 젊음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시작된다. 기억하라. 당신의 영혼이 빛날 때 시간은 무릎을 꿇는다. 그 빛은 시계를 멈추고 당신을 영혼 속으로 데려간다. 그것이 바로 칼 융이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인간의 영혼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는 신의 시간 속에서 산다. 그대여 그 시간 속으로 걸어가라. 당신의 젊음은 이미 그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